안녕하십니까. 소프라노 강동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저의 강의의 주제는요. 후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그러면 바로크 시대면 바로크 시대인데 왜 후기 바로크 시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크 시대 자체가 저희 서양 음악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대에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바로크 시대, 그것도 후기 바로크 시대 곡을 이제 골라왔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가지시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크 시대에 있는 음악들 자체가 굳이 이탈리아 말고도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어디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왜 굳이 이탈리아에 있는 가곡인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이 올려지는 오페라 자체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아서 좀 친숙한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음악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어떤 정확한 정형화된 구성이 만들어진 나라도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형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현란하게 바뀌어지는 곳도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 음악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음악적 형식, 그 다음에 음악적인 감각, 느낌들을 조금 더 학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마 바로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곡의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곡은요. Giovanni Battista Pergolesi의 Se tu m'ami, se tu sospiri. 의역을 하면 만일 날 사랑하고 한숨 진다면, 이 곡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곡이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딱 이렇게 곡을 봐요. 근데 제목을 딱 보고 이제 흔히 이제 이름을 한번 이제 보시긴 하시죠. 안 보실 수도 있으시겠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흔히 페르골레지 앞에 G, B, 이렇게 축약이 된 이니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골레지라는 이렇게 이름이 뚝 나오는데, 어느 것이 이름일까요? 어느 것이 이름이실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페르골레지는 사실 이름이 아니라 패밀리 네임이죠. 성이에요. 저 이름이 강동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씨인 거죠. 그러니까 어이 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페르골레지 자체가 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어디냐면은 Giovanni. 네, first name이죠. 네, 그게 이름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니셜 B는 미들네임입니다. 미들네임은 의미를 부여를 굳이 하자면 집안의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흔히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이름을 넣어요. 아니면은 이제 first name에서 지오반니에서 탈락된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본다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막 루카라고 얘기를 해요. 루카라고 얘기하면 아마 돌아보는 사람이 한 10명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강씨, 이씨, 김씨 부르는 것처럼 페르골레지라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이름들은 축약이 되고 이제 성을 조금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폼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나 이제 어느 정도는 노래를 잘 배우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래를 배운다라고 하면 사실 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좀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노래 배우겠습니다 이러면은 멜로디부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맛집을 찾으러 가요. 이제 새로운 맛집을 찾으러 가면 사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내비게이션에 주소지를 입력을 하시죠. 주소지를 입력하신 다음에 길을 따라가시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길이 그려지지 않으면 가다가도 막 헷갈려요. 막 말도 안 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크 시대가 이제 그 시대적으로 어디 위치에 또 들어가 있고, 근데 바로크 시대가 원하는 음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이 바로크 시대 음악 자체가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막 접하고 있는 뭐 고전 시대 음악이라든지 낭만 시대 음악보다 깊은 여운을 조금 더 남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멜로디와 이제 테크닉에 앞서 이 바로크 시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의 시대적 방향은 우리가 흔히 굵직굵직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 앞에는 르네상스가 있죠. 근데 조금 저와 이번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세분화되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굳이 오늘 바로크 시대 음악이 아닌 후기 바로크라는 말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음악사의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르네상스가 출발점인 거는 맞아요. 크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하지만 고대,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다음 중세, 네, 르네상스, 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인상주의, 표현주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음악까지.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많은 거를 평소에 다 외우실 머리가 아프시니까 굵직굵직하게 다시 한 번 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큰 글씨가 머리에 들어오시듯이 이 정도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이제 탁 오페라 하우스에서 올려졌어요. 이렇게 막 음악이 막 고음악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면 사람들 그래 바로크 음악이 참 좋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친구분들께. 야, 너 저기 바로크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인지 아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분들은 당황하시겠죠. 왜? 뭔가 다 알 것 같은데 그거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르네상스 아니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시대 바로크의 뜻은 무엇일까? 워낙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올려지는 강의들을 보시거나 연주들을 많이 보셨던 애호가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정답은요, 네, 일그러진 진주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제 강의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의문을 또 가지셔야 돼요. 그럼 진주면 진주지 왜 또 일그러져 가지고 일그러진 진주는 뭔공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사실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시대 안에서 색깔은 교회 음악 중심으로 음악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이고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약간 강박 아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뭔가 음률 자체도 막 화려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신에 대한 이제 모독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화려할 수 있냐. 그냥 단촐하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준 본연의 자세처럼 단촐하게 가라, 이런 약간 강박이 있었는데, 이 바로크 시대가 접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적으로 보면 막 화성이 만들어지고 막 뭐 이렇게 연주자의 막 재량에 따라서 막 화려한 뭐 데스칸토 막 요즘에 까덴짜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히 이제 대구 사투리로 말씀드리면 정신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자로되듯이 정확하게 갔던 어떤 건축의 라인이 막 이렇게 곡선이 지게 돼요. 막 곡선이 지게 되고 뭔가 막 장식이 더 막 화려해지고 하니까 저거는 아름답긴 한데 그닥 정말 아름다움은 아니야 라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붙인 거죠. 근데 바로크 시대를 알기 전에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크 시대가 오기 전에 르네상스의 시대에서 원하던 음악적인 스타일이 뭔지를 아셔야 바로크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체감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흔히 잘 이렇게 구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가곡집을 보시면, 이태리 가곡집을 보시면 작곡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밑에 살았던 연도가 나와요. 그 연도만 파악을 하시면 이 작곡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을 갖고 있겠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연도 숫자로 나눠지면 약 1450년부터 1600년도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되게 말을 잘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순하게 보면은, 매끄럽고 유순한 선율의 흐름, 합리적인 대위법에 의한 작곡 기법, 어려워요. 풍요하면서도 알맞게 억제된 표현력의 맞습니다. 음악적 균재미의 이상을 추구했던 시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제된 표현력, 그렇죠. 절제된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연도로 따지시면 1600년도에서 1750년도까지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흑과 백, 좀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약간 대조적인 음악의 스타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창, 그 다음에 솔로, 그 다음에 노래만 있어야 되는 파트에서 막 악기들이 막 나오죠. 악기가 막 대비되고 나오고 막 잔잔잔잔잔잔잔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레치타티보, 우리가 흔히 아시죠?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형식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대비되는 음악이 나오면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이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계라든 무언가에서 이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바로크 시대 때 굉장한 이탈과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마구잡이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왜 좋아하세요? 라고 제가 역으로 여쭤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왜 좋아하십니까? 이게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고, 제가 사실 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 보여도 끼가 많아요. 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냐면, 뭐라 해야 될까, 진구.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고곡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흐른 이 작품을 지금 현대시대에 딱 대면을 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촌스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선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곡 해석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곡이 굉장히 색채가 다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 스타일인 거죠. 저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오래 하는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매력을 느껴서 이제 이 성악을 쭉 하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는 감정 이론이죠. 감정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감정 이론은 또 뭔고? 느끼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감정을 극대화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대는 교회 음악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옆집 총각을 좋아해요. 옆집 총각을 좋아하고 이게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표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음악적으로. 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크 시대부터는 조금씩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지금 첫 번째로 열게 되는 이 세뚜 마미 세뚜 소 스피릿에서는 가사가 굉장히 색채감이 짙어요. 색채감이 짙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이 말을 하셔야 되면 뭐죠? 감정 이론에서 음악이 출발됐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체내에 머물러 있는 본능에서 시작된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똑같잖아요. 옛날 바로크 시대 살았던, 르네상스에 살았던 사랑이란 감정과 분노, 질투, 욕망,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 현 시대까지 이어져 왔을 때 전혀 촌스럽지 않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바로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락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한번 느껴보실 타임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멜로디부터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저는 노래를 할 때 새로운 곡을 딱 만날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소개팅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소개팅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마음에 들듯이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전 그쪽에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근데 아마 이 곡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새로운 곡을 대면할 때 조금 갖춰야 될 순서,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한 순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이거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제목을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Se tu mami, se tu sospiri. 밑에 친절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한숨 짓는다면. 또 다른 책에는 만일 날 사랑하고 한숨 짓는다면. 왜 제목을 읽어보셔야 되냐면 이 문장 안에, 제목 안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사랑, 한숨. 이 제목에서 이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즐겁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숨을 쉴 때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한숨을 쉬진 않잖아요. 사랑하는데 한숨을 짓는데요. 약간 이게 곡이 어두울 수도 있나? 약간 슬픈 곡인가? 약간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작곡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곡을 누가 지었나? 그럼 어떻게 해요? Giovanni Battista Pergolesi. 그러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연도수까지 조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곡이 도대체 몇 분의 몇 박자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이 카운팅이 정해진 상태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뭐죠? 4분의 2박자. 이 노래를 4분의 2. 거기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샘여림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분의 2의 샘여림 뭐죠?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강약. 4분의 2 강약. 샘여림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많아요. 초기 작업이 많이 듭니다. 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작업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빠르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4분의 2인데 뭐 빠르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지? 보시면 안단티노라고 적혀 있어요.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금 악보가 이제 눈에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빠르기를 적어 놓으시고 그 옆에 숫자가 있어요. 4분음표 하나에 숫자 뭐라고 적혀 있죠? 58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메트로놈 아시죠? 메트로놈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빠르기에 대한 속도인데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기는 빨라져요. 58 정도면은 조금 이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템포는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템포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곡이 주는 느낌을 조금 캐치를 하셨어요.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귀찮으시겠지만 저는 제 수업을 이제 강의를 이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왜?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은 여쭤보고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선생님 이제 노래 이제 멜로디 들어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가사를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작곡가분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곡을 만들 때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만드나요? 가사를 보고 멜로디를 만드냐고 물어보시면 답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대5로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정답은 가사가 있고 음률이 붙어져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막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필이 탁 있었을 때는 당연히 멜로디부터 작업을 쭉 음악을 만든 다음에 가사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사가 있고 음률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악이
다른 악기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사가 전달되는 유일한 악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비싼 악기 많아요. 좋은 악기 진짜 많아요. 뭐 좋은 곡 너무 많죠. 근데 그 악기로 만든 그 곡은 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악기가 성악이기 때문에 멜로디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가사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5번째, 이제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 특성상 이렇게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같이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실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입을 열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제게 되거든요. 저는 오죽 민망하겠습니까? 저는 오죽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저를 생각해서라도 같이 민망한 거예요. 어차피 같이 민망한 거니까 이제 저를 앞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케이. 먼저 제목 다시 한번 더요. Se tu mami, se tu sospiri. 여기 보시면 M하고 옆에 어퍼스트로피가 있죠. 이렇게 축약이 된 거예요. 뭐가 축약이 되냐면 원래는 se tu mi예요. 그러니까 I가 있는데 이거를 탁 축약을 시켰어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그대로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딱 이렇게 떠올렸을 때 굉장히 패션의 도시, 뭐 아름다움의 도시, 그러니까 미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나라인데 그게 언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또 미, 아미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는 걸 이제 그들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어퍼스트로피를 탁 축약을 해서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이게 연결되면서 세또 마미, 세또 소스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가사를 쫙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좀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합니다. 세또 마미, 세또 소스피리. 세는 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어요. if예요. 만약에 또 너가 아까 미예요. 미가 축약됐어요. 미, 나에게 아미, 사랑을 하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se tu sospiri. sospiri라는 단어는 저희 가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숨이에요. 한숨. 넘어갈게요. Sol per me gentil pastor. Sol은 only, 하나. per는 for, 뭐를 위해, 나를. gentil. 요거 단어도 많이 나와요. 친절한. pastor, 목자, 목도. 의역을 한다면 나만을 위해 한숨 쉰다면 친절한 목자요.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H는 묵음이 돼요. 그래서 호가 아니라 오죠. O dolor dei tuoi martiri. 보시면 O는 가지고, 가지다. dolor, 이것도 이제 저희 가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고통. painful, 막 이렇게 힘든, 그죠? 그 다음에 데이는 그냥 관사기 때문에 지나가셔도 돼요. 네, 또이 당신의 마르티리, 고통이에요. 당신의 고통에 대해 나도 아파하고, 오 딜레토 델 tuo amore. 오늘 아까 말씀드렸어요. 딜레토 기쁨이에요. 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델 tuo amore. 아모르, 이거는 이태리는 사랑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아모르, 사랑이죠. 당신의 사랑에 대해 나는 기뻐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의 첫 머리가 뭐죠? 마. 영어로 but이에요. 그러니까 bu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앞에 있는, 우리가 한글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부터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단어가 어느 가곡에서 딱 출연을 했었을 때 조금 내 본심을 조금 더 드러낸다. 감정 라인을 조금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적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pensi, 생각하다. 깨, 솔레또. 지금 문장을 보시면 뭐 세나 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접속사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크게 두시지 않으셔도 되고, pensi, 솔레또. 단어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나 혼자서만 io ti debba riamare. debba가 must. 그 다음에 riamare는 다시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pastorello
sei soggetto. 목자요. soggetto. 사람이에요, 사람. 당신은 facilmente 쉽게 여기서 보시면은 to 그 다음에 띵간나르라고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도 보셨죠? 아까 세또 마메 할 때 어파스트로피 붙였죠? 여기서 축약된 게 뭐죠? 없어진 게 I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facilmente 띵간나르 쉽게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조금 더 남았어요. 힘내세요. 따라 넘어가셔서. 벨라 로자 보르보리나 적혀 있어요. 벨라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가 많이 듣는 아름다운 예쁜 뭐 이런 뜻이죠. 로사 그다음 보르보리나 그다음에 보르보리나는 색깔이에요. 자색 그다음에 오지 오늘 실비아 사람 이름이에요. 쉐리에라 선택하다 고르다. 그러니까 실비아는 오늘 아름다운 자색의 장미를 고를 것입니다. 꼰 이거는 with예요. 꼰 그 우리 왜 커피숍 가면은 꼰빠냐 이렇게 돼 있잖아. 꼰이 with예요. 그러니까 뭐랑 같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꼰 la scusa 핑계 della spina. 델라는 그냥 영어로 of the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리고 가시 핑계를 대고 도만 내일 poi 그리고 la sprezzerà 부러뜨린대요. 그러니까 실비아는 자색의 장미를 오늘 고를 건데 근데 가시 핑계를 대고 내일 부러뜨릴 거래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통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서 또 나왔어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던 거 but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살짝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뒤에 의미가 중요한 거죠. Ma degli uomini il consiglio 우오미니는 사람이에요. consiglio는 충고. 나는 사람들의 충고를 io per me non seguiro 따르지 않을 거래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non perché mi piace il giglio. 페르케가 이제 이태리 가면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페르케 왜? 왜? 라든지 근데 이게 문장이 들어오면 because로 되는데 non perché mi piace il giglio 내가 백합을 좋아하는 이유로 gli altri fiori fiore 꽃 복수예요. fiori sprezzero는 부러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합을 좋아하는 이유로 다른 꽃들을 부러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훌륭하신 이게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음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왜? 서포트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제 강의의 방향성은 뭐냐면 이 곡을 내포되고 있는 그 속의 내용, 그 알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이 음악 자체가 내 것이 되고 더 쉽게 진행을 한다는 게 제 강의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제 사우나 들어갔다가 더운 거 탁 차고 나서 시원해 이런 느낌처럼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6번째 멜로디와 함께 저희가 음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곡이 주는 아름다운 전주가 있어요. 그걸 먼저 멜로디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주를 먼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전주에서 딱 느낌이 딱 오시죠? 아까 제가 한숨 짓는다면 색채가 어떻게 해요? 예상하셨던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마이너해요. 어두워요. 약간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작곡가 분들이 곡을 만들 때 가사를 보고 곡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조금 전주에서도 이 페르골레지의 그 센스를 조금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따라오는 두 번째 박자죠. 따티라 디타라 이게 약간 주제 멜로디처럼 나와지는 리듬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따라 앞에가 짧고 뒤에가 붙점이 와요.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걸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의도는. 왜냐면 이렇게 작곡하신 분께 깨워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해석은 그렇지 않나 예상되는 게 저희가 한숨을 쉴 때 어떻게 하죠? 아휴
어떻게 해요? 아휴, 뒷숨이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앞에 리듬이 짧지 않고 반대로 만약에 친다면 느낌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띠빠빠 이렇게 되겠죠. 한번 거기 뒤집어서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뒤집어서. And 뭔가 이상해요. 뭔가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끌려가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거를 빼르골레지가 딱 이렇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한숨 쉬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들어보시겠어요? 셋, 하나, 둘, 좋아. 그대로 이어서 띠ම්빵 se tu sospiri sol per me, senti pastor. 돼요. 너무 음악이 너무 좋죠.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굳이 끄는 이유는 좀 디테일하게 좀 한 번은 보고 가려고요. 뭐냐면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숨표예요.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 V가 짧게 탁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작곡가가 너는 연주자가 숨이 남아도 숨 좀 쉬어줄래? 그러니까 머스트, 뭐 줄래다요. 숨 쉬어라요. 머스트예요. 네가 숨이 남더라도 그냥 여기서 숨을 쉬어줘 라는 작곡가의 주문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를 노래로 갔을 때 음표에 이렇게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 부르시면은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이거를 뭔가 중간에 바운스 없이 숨 쉬는 맥락 없이 이어간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쉬어달라는 거예요. 숨이 남아도. 그래서 제가 숨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괄호 안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거는 작곡가 선생님의 섬세한 배려죠. 이거는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숨이 긴 사람들은 쭉 한 큐에 가셔도 괜찮고 만약에 조금 숨이 부족한다 싶으면 문맥이 끊어지는 않은 선에서 숨을 잠깐 쉬어줘도 괜찮아 라는 게 배려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실 때 흔히 여쭤보는 질문이 선생님 숨을 어디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두 번째 저랑 수업을 진행하게 될 곡에서 또 이제 그 쉼표와 숨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must 쉬어주는 데는 쉬면서 약간 쉬든지 말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서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천은 바로 주시겠어요? 한숨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감정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세. Se tu sospiri sol per me, senti pastor. Parole dei tuoi maestri, dire todo tu amor, ma si pensi che saletto io ti deparì amar.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적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벌 그러니까 이제 그 음에 대한 간격이 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차 진행보다는 우짝 뛰는 어떤 도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감정 이론에 충실하다 보니 감정이 증폭될 때 음정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탁 올려버리고 조금 슬플 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탁 내려버리고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고 이런 개입이 큰 건데 지금 보시면 젠틸파스토를 한 다음에 고정도법으로 저는 게으름을 읽겠습니다. 이동도법은 오히려 헷갈리시기 때문에 조성이나 조에 상관없이 그냥 악보에 그려진 대로 읽는 걸 고정도법이라 얘기하거든요. 고정도법으로 그냥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젠틸파스토를 할 때는 도에서 끝나요. 끝나요.
근데 먹자마자 어디로 뛰냐면 옥타브가 뜁니다. 굉장히 성악가에게도 부담스러운 보약입니다. 그런데 요령이 있어요. 옥타브가 진행이 될 때는 다가오는 음정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마무리된 음정 자리를 기점을 두고 앞으로 툭 미시면 돼요. 왜? 어차피 음가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음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거기 한번 저랑 같이 가볼게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 텐데 바스토로 그냥 바스토로 가볼게요. 파리람 절 보시면 첫 번째는 바스토르 오도 음정이 우딱 뛰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앞에 바스토르가 지어도 도를 잡고 숨 먹고 기억하고 오다라르네 타이마르니 어디래 떠들 도모를 앞에 잡고 마시베시 기사레또 이오티 데파리 아마르 그렇게 가시는 게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오돌로르가 왔었을 때 이렇게 첫 시작 머리에 이 동그라미 표시를 제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린 이유가 뭐냐면 중심음에 대한 감각을 잡고 진행하시라는 거죠. 오돌로르 할 때 도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이 도이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오 그 다음에 델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요, 그 다음에 마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막 뭔가 진행이 많은 이 프레이즈를 딱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처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딱 잡고 이동을 하시면 음정의 이제 흔들림이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페르마타가 나온 다음에 항상 같이 또 따라와야 될 짝꿍 아템포가 있어요. 아마르 할게요. 땀파리 아템포 Pastorello si soggetto facile da ingannar Pastorello sei soggetto facile da ingannar facile da ingannar 보시면 지금 현재 편찬되고 있는 가곡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편찬되어 있는 이탈리아 가곡집을 딱 보시면 여기에 겹세로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디는 익숙한데 겹세로줄 갑자기 헷갈려요. 선생님 그거 맨 뒤에 음악이 끝나는 거 그 굵직한 거 하나랑 얄부리한 거 하나 그거 겹세로줄 아닌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겹세로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끝세로줄이에요. 뒤에가 굵고 앞에가 얇은 거는 음악이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디가 그어져 있는 선의 굵기와 똑같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는 겹세로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될 구간입니다. 자, 겹세로줄이 주는 그 의미를 이제 먼저 예상을 하시고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이제 음악의 색깔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게요. 파치, 센, 파치, 베아틴 간날, 벨라 로자 porporina, oggi si piacerierà, con la scusa della spina, domanda la sprezzerà, domanda la sprezzerà. 어때요? 중간에 벨라 나오기 전과 후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때는 이제 약간 의미적으로 감정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게 좀 음악적으로 풍부하시겠죠? 이제 앞서서 이제 여기 좀 제가 끄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 연습을 했었을 때는 넬리 우오미니 일 consiglio 이렇게 따로따로 읽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막 분할되고 있는 리듬 안에 이 많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연음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바뀌어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한 번의 노래를 따라 부르시려고 하면 되게 힘드시거든요. 이걸 리듬 연습, 그러니까 가사를 붙여서 리듬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마델리오미니 일콘실리오예요. 약간 이제 약간 느낌, 눈이 뭐지 뭐라 하지? 이런 느낌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가사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델리오미니 일콘실리오. 여기서 중요하시게 조금 밀어줘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오미니, 그러니까 이로 끝나요. 이에 대한 모음이 끝나고 또 1이라는 단어가 바로 붙는데 이거를 약간 뉘앙스적으로 1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한 번 더 밀어주시는 게 단어가 조금 더 들린다는 거죠. 만약에 바운스를 주지 않거나 밀어주지 않으면 마델리오미니 니꼬실리오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닐콘실리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델리오미니 갑니다. 셋. Madelliomini consiglio, io per me non seguirò, non per il che mi piace il ciglio, gli altri fiori sprezzerò. 티따띠빠띠빠띠빠띠. 자, 여기서 새로 편간된 악보를 보신다면 겹세로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겹세로줄이 나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 기호가 나와요. Dal segno al fine. 이거 많이 보셨죠? 그거 알아요. 달세뇨. 근데 달세뇨를 저기 달세뇨인데 D.S 하면 이게 D 뭐고 디스카운트? 달세뇨. 그러니까 달이 뭐냐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음악적인 기호 자체가 이 바로크 시대 때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크 시대에서 만들어진 이 달세뇨, 알피네 혹은 트릴 있죠. 트릴. T하고 R하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되는 그런 기호의 출현이 이 바로크 시대 때 나왔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럼요. 네, 달은 뭐뭐로부터 from segno. segno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기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호. segno가 기호예요. 근데 우리가 S하고 공사장 표시 있죠. 땡땡땡땡. 땡땡. 요 S자가 그려져 있는 기호로 일단 가래요. 거기서로부터 R 무엇으로 fine 끝 종료. 그러니까 세뇨부터 알피네 피네까지 한 번 더 다시 가줄래라는 주문서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크 시대 때 이 달세뇨 알피네라는 음악적 기호도 출현을 했고요. ABA-라는 형식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쭉 흘러가서 어쩌고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처음에 출연됐던 A 파트를 한 번 더 불러줄래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유행을 했어요. 이게 AB, A-. 근데 A-가 나올 때 암묵적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해도 된다.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 이때는 이 시대는 혹시 영화 파리넬리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연주자의 기량을 굉장히 극대화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박자가 조금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주자가 최대한 역량을 뽐내도 괜찮아 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A-로 돌아갈 때는 화려한 기교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음악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랑 음악이 비슷한데 왜 다르지? 정말 화려하다. 좋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음악의 스타일인데 저는 제 강의는 이번에는 물론 그런 기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래도 악보에 근거해서 어떤 화려한 데스칸토, 가덴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악보에 근거한 음의 진행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세뇨 알피네예요. 그럼 세뇨를 찾아가셔야 돼요. 세뇨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맨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는 세투 마미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와 같은 음무를 진행하지만 저희는 대신 A-를 다시 부르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교는 조금 배제하지만 감정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마델리오 미닐 꽃실리오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볼게요. A 다시로 들어가기 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극대화를 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셋. Madelio minil consiglio, io per me non seguirò, non perché mi piace il ciglio, gli altri fiori sprezzerò. 감정을 조금 극대화. Se tu ami, se tu sospiri sei per me, gentil pastor. 그대로 잡고 Odorare dei tuoi mariteri, o diretto de tua mondo 잡고 ma se pensi che sono letto io ti deparì amor pastorello sei soggetto facilmente a ti ingannar pastorello sei soggetto facilmente a ti ingannar 느리게 facilmente a ti ingann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선율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